요즘 집회에 가면 그렇게 비명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명? 인기 때문에. 아. 네.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구경 기자 또래가 이제 저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약간 좀 이상해. 요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연령대가 좀 많이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우리 딸내미 뻘이 다 내 그렇구나. 이름을 일단 알아. 아니, 그럼요. 이름을. 워낙 유명 인사죠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좋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들 보면서 내가 이번에 느낀 것도 많았고 감동도 물론 많이 받았고 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빚을 졌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철부지로만 알았던 아유 저것들 못 어디다 써 이렇게 우리 생각했잖아요. 진짜 우리들 착각이었어요. 그거. 정말로 훨씬 진짜 단단한 착각이었어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송현동 집회 현장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파멸을 기원하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 또 우리 홍사훈 선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저는 네. 야외 저 중계팀을 스튜디오 안에 진행 말고 네. 야외로 나가겠다. 내가 그쪽에서 인기가 좋으니 핫하니. 그래서 저쪽 반대쪽 태극기 탄핵 반대 쪽은 이제 네. 처음엔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박형관 기자라고 왜 뉴스토마토에서 새로 명태균 맞아요. 특종고등학교 네. 친구가 겸궁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니 그 사이에 노영희 변호사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계셨어요? 자연스러운 방송 좋죠.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맞아 말씀해 주시면. 시간 좀 지킵시다 좀. 기본이 안 돼 있어. 예의가 없어 사람이 예의가. 아 이래서 지금 두 분을 사람들이 톰과 제리라고 하는군요. 보니까 앉자마자 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 한 분도 안 오신 거죠? 안 왔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네. 시간이 좀 늦었군요. 아니 어제 마저 얘기를 하면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제 이제 그 집회 현장 가신 얘기 네, 하고 네.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딸내미 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음. 고마움 정말 느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네. 저 철부지들이라고 생각했던 거 진짜 우리만 착각이었고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른들 우리 못 믿는다. 세월호 때 어떻게 됐는지 이태원 때 어떻게 됐는지 받지 네. 않느냐.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이고 우리들이 바꾸겠다라고 했다는 걸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모습들이 맡겨도 된다. 정말로 저도 감동적이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또 어제 방송을 하루 종일 달리시면서 이 파면 현장과 그 이후의 해설 같은 것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빴는데 너무 기쁘게, 네. 네, 너무 속 시원하고 행복하게 그냥 방송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다들 너무 기뻐하시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 제가 1층에서 올라오는데 네. 이제 경비하시는 그 두 분이 오, 네. 너무 반갑다고 좋다고 막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홍사덕 씨도 올라갔어요. 그분 요즘 뭐 하셔 그런데 진짜. 두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계신 거 아닌가 지금. 봐봐 지금 이 신문 돌아가신 거로 제가 알고 원래 있는데. 경향신문에 네, 돌아가셨어요. 네. 경향신문 토요일판이 안 나오는데 네.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그러니까요. 나왔다고 하시면서 네. 저 주시면서 토요일판 원래 안 나오는데 특집으로 나왔다. 맞아요. 너희도 네. 주겠다. 홍사덕도 올라갔다. 홍사덕도 홍사덕이 누구지 갑자기 그러다가 아니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지만은 홍사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나는 게 12월 3일 당일에도 국회로 가셨고 예.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도 국회에 가셨는데 그때마다 감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3일 날 개엄 당일 날은 음. 저는 사실 TV로 보지 못하고 톡으로다가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네. 야, 너 왜냐면 제가 언론 쪽에 있으니까 네. 야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사실인지 연락이 와서 아닌지. 그래서 보니까는 인터넷 켜보니까 막 포털에 그 뜨더라고. 그래서 일단 야 뭐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했다가 일단은 그냥 택시 타고 네. 국회를 일단 달려갔어요. 무작정 그냥. 그럼 무작정 달려갔지. 네. 그랬더니 그날 JTBC 뉴스에도 내가 나왔더라고 보니까는 내가 또 워낙 키도 크고 또 훤칠 하니까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날은 정말로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경찰들은 쭉 국회를 에워싸고 있었고 겁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기가 막 두두두두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약간 겁났습니다 정말로. 야 이러다 진짜로 이래서 진짜 여기서 총 한 방 소리 나면은 아비규환인데 네. 그날 이제 그래서 겁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 힘으로다가 그걸 막았잖아요. 맞아요. 일부 시민들은 네. 장갑차를 몸으로 막고 그다음에 12월 7일 날 이제 탄핵 그 국회에서 부결되는 날. 네 맞아요. 네 부결되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젊은 우리 딸내미 세대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거였거든요. 그 응원봉, 그 감동, 그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울컥 제가 목소리가 방송에서 울컥하는 게 정말로 막 왜냐면 목이 그때 변하니까. 너무 이제 정말로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예. 네, 국회에서 그렇게 왜냐면 됐을 그때 때. 우리 노땅들이 있었던 데는 이제 물밀처럼 탄핵 부결되니까 네. 물밀처럼 쫙 빠져나가 갖고 나도 이제 술이나 마시러 가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냐 해서 쭉 빠져나가서 국회 반대쪽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네. 그때부터 막 시작인 거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봉 흘리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응원을 했잖아요. 맞아요. 남아서 끝까지 실망은 개나 줘버리라고. 음. 그거 보고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헌재 풍경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어제 방송을 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문영배 소장이 나가면서 김영두 재판관 등을 인터뷰했는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했는데 그간 고생 많았다. 그 욕바가지 먹느라고 쓸데없는 네. 욕 먹느라고 우리 이미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제가 4월 4일까지 기다렸던 거는 네. 일찌감치 그러니까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그렇죠. 있었는지. 그런데 네. 저는 어쨌든 일찌감치 결정을 다 해놓고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은 물론 안 되지만은 그건 네.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지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2심 재판하고 4월 2일 선거 재보선거 이 조그만 선거긴 하지만은 조그만 그 정치적인 어떤 오해나 흠결도 우리는 받은 건 곤란할 것 같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왕 늦은 거 4월 2일 이후에 하자.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고생했어 네. 하고 툭툭 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노영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그렇게 안 네. 봐요. 김영두 재판관이 안 맞아? 다음에 우리는 안 맞아 진짜. 다음부터 같이 부르지 마. 그래놓고 자기 방송 나 계속 불러. 내가 안 나간다 그래도 계속 불러.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잘 될까봐 그런 거 같아 자. 보니까 지금. 나 없으면 저 제 방송이 재미가 없지. 근데 거기까지 내가 하고요. 이제 네. 그만 놀려 먹을게. 아니 어떤 분이 나보고 홍상훈 그만 놀려 먹어라. 홍철수 불쌍하다. 왜 홍철수야 왜? 영희와 철수인데 홍씨니까. 이거 봐. 저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렇게 딱 금방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는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못 알아듣는다고.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홍상훈 씨 팬들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영치님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영두 재판관이 이제 헌재 소장 대행 물론 이제 아직 그 임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이분이 문양배 소장이 나가고 나면 헌재 소장 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대행의 이제 라인에서 너 참 고생했다. 이게 하나의 의미가 고생할 거다. 잘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둘이 너무 고생했다. 우리들이 너무 고생했다. 우리 둘이 고생했다. 내가 처음에 사실 이제 스픽스에서 방송을 특별히 네. 인터뷰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뭐였냐면 정영식 재판관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애매하다. 네. 근데 정영식 재판관을 김영두가 설득해야 된다. 내가 사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정기환 대표하고 나하고 스픽스에서 같이 특집 방송을 하면서 네. 토요일 날 하면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정영식 재판관은 조금 더 이쪽에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게 남의 생각했죠, 말을 우리. 잘 안 들어요. 예, 예. 그분이 남의 이런 고집이 세시구나.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누가 자기한테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말했잖아. 그때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 말하는 거를 싫어한다, 뭐 듣기 싫어한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싫어해서 사람들이 조심해서 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말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두밖에 없는 그 거야. 나머지 7명 중에 예, 예, 예. 그래서 수고했다 그래서 그래서 설득하느라고. 김영두가 중도 성향이긴 한데 아. 김영두가 그 방송 죄송합니다 호칭 빼서 근데 그 우리가 탄핵 심판 보면은 김영두 재판관하고 정훈식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 세트로 물어봐. 세트로 맞아. 이쪽에서 네. 물어보다가 좀 미진한 것 같으면 이쪽에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를 잘 하잖아요. 게다가 그 두 분이 계속 법원에만 있었고 서울에서 이제 계속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여가지고 그렇구나. 네. 둘이 또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좀 끈끈하게 친한 게 있어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향판으로만 이 부산에만 있었으니까. 경상도 쪽에서만 네. 움직였어요. 창원에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일 그래도 좀 서로 이제 같은 결이다라고 생각해서 친한 그리고 집안들도 괜찮은 그게 이제 김영두와 정영식이었던 거야. 그렇구나. 가교 역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내가 방송에 정확히 말했어요. 김영두 재판관 같은 사람의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조한창, 김복형 따라온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런 식으로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김영두 재판관의 그러니까 역할이 크다고 이 문영배 재판관이 네. 생각한 거라고 나는 봐요. 야, 설득하는데 설득력 있다. 그거 일리 있네. 근데 저는 김영두 재판관 놀랐던 게 사실 지난해 12월 25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성탄절에 부진상을 당했는데 그 다음 날
재판관 회의한다고 나왔죠. 나왔잖아요. 기사에도 사실 나왔고. 천공인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거든요. 그 책임감이라는 게 막중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네. 그리고 가장 재판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재판관이 김영두 재판관이었어요. 내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걸 이분은 꼭 물어보더라고. 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헌재 재판관이 역시 다르구나. 내가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잘 나가서 노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뭐 대법관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금? 대법관 후보 3명으로 그러니까, 네. 후보에 올라가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왔을 때도 굉장히 귀한 자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이 순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분이 그 부산에 되게 이제 가난한 하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요? 네, 되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얘는 아깝다. 얘는 누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장학금을 받고 야, 이제 그렇구나. 그 학창 시절이랑 다 이렇게 견뎌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이제 부산 쪽 하동에서 이제 부산 유학문 이런 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좀 아주 정말 내노라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착한 부인하고 이제 같이 선을 봐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야. 그 처갓집에 약국집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잡음도 없이 되게 신사답게 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2007년도에 창원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아, 그 김영두 재판관이 아니 여기 우리 이건 문영배 재판관이. 문영배 얘기하시는 네, 지금 거죠? 문영배 네네네, 재판 네. 얘기하는 거야. 문영배 재판관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여관방에서 불을 지르다가 이렇게 미수로 그치고 재판을 받으러 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려고 자기가 그 여관방에서 성냥갑에다 불 붙여가지고 죽으려고 했었던 거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 이래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불은 붙였는데 이게 아무런 피해는 사실 정말 없었었고 그러니까, 네. 금방 와서 다 진화가 됐고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내려야지 이게 제일 법관으로서 네. 실질적 고민이네요. 네, 너무 고민스럽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 알아요? 내가 지금 한 얘기? 몰라. 모르지? 처음 듣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이 창원지방법원 형사 3분가 그때 부장할 때 피고인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일어나라. 재판하는 이제 하다가 피고인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쭈뼛쭈뼛거리면서 미안해갖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자살이라는 말을 10번만 외쳐보십시오. 아, 자살이라는 말 진짜로 10번 그 안에서. 외쳐봐라.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놀래다가 자살 이렇게 된 거예요. 살자. 살자가 그러니까 자살이 야, 10번 하니까 네. 이 분이 이러는 거야. 피고인 듣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기에는 그리고 이 방청석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살자로 들립니다. 야, 감동적이다. 너무 감동적이죠? 네.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찌라시는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있었던 실제 법원에서 있었던 이제 기사로도 나와 있어요. 그런 성품의 그렇구나.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원래는 이 현주건점을 방어하는 네. 엄청나게 높아요 형량이. 그러니까요.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소리도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네. 이번에 그 실화 의성호 산불 이런 것도 다 정말 맞아요. 실수였지만 네.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이 했으니까, 있는데서 죽이려고 네. 한 거잖아. 특히 여관 같은 데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네.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아무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결국 이 사람을 살게 네.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동 스토리부터는 아까 이제 우리 그 네, 김영두 재판관이 네, 문영배 아니고 문영배 재판관 재판관 얘기를 얘기예요.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세 번째로 도착하신 분이 있어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워낙 안녕하세요. 댁이 워낙 멀어가지고 오시는데 시간이 안산,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차가 좀 많이 막혔죠. 네.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아, 우리 변호사님 같은 이름부터 이제 필승이니까 어제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 밤을 어떻게 보내시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제 밤이요? 네. 어제 밤에 친구들 만나서 그러니까 네 다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홍사훈 선배도 어제 혹시 한잔 하셨습니까? 아니 나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그 광화문 집회 매일 저녁에 친구들하고 그 학교 친구들하고 매일 저녁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또 아침에 맨날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이 노영희 변호사랑 웃기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덜 웃겨야겠어. 그러니까 맨날 불러 아침에.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어제 아침 저녁으로. 어제 낮에 계속 집회 현장 나가니까 네. 거기서 현장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막 어제 오후에 다시 들어와서 방송하는데도 막 눈이 막 졸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가서 나 오늘 못 가겠다 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그냥.